제 이름은 김종호입니다. 73세의 나이에 건강 관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소처럼 튼튼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죠.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하던 구멍가게에서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면서 말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45세가 되었을 때 등에 짜증나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니까 그렇지. 진통제를 먹고 계속 일했죠. 제 아내 박영숙은 계속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이나 가는 거야 여보. 시간이 흘러가면서 등의 통증은 다른 작은 불편함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올라가는 혈압, 하지만 우연히 약국에 가서 재볼 때만 알았죠. 간단한 일에도 늘어나는 피로감,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 잔의 물을 마시게 만드는 지속적인 갈증 등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 점심 식사 중에 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고기를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고 생전 처음으로 제가 구급차를 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제 인생을 바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행된 제2형 당뇨병,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그리고 이미 척추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디스크 탈출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종호 씨, 당신은 수년간의 건강관리 소홀의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이 모든 질환들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지속적인 갈증과 피로감으로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제 장기들을 손상시켰고 제가 무시했던 등 통증은 이제 수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삶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찐빵을 먹거나 점심에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 먹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인 박영숙은 건강식 요리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다채로운 접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채소, 샐러드와 구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쉬지 않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황금기 산책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5km 달리기 대회까지 완주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김종호가 달리기 메달을 거실 벽에 걸어놓게 될 줄을.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의사 예약을 기록하는 수첩이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건강관리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죠.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뭘까요? 제 또래 친구들이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구 이상철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팔을 잡고 말했죠. 친구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지금 73세의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여전히 디스크가 불편하고 당뇨병 관리에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심지어 일요일 댄스 모임에서 박영숙과 춤도 춥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40세의 김종호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이, 자신을 돌봐. 그토록 피하던 건강검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어. 고통이 고난이 되기 전에 도움을 찾아. 건강은 저축과 같습니다. 일찍 투자할수록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귀 기울여 듣고 어떤 이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소 지을 뿐이죠. 하지만 최소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73세가 되어서야 이 교훈을 배우지 마세요. 건강을 돌볼 최고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젊든 노년이든 상관없이요. 제가 늦게 배운 속담처럼 말이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정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35년 동안 구멍가게 주인이었을 때는
항상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는 보장된 거야 하면서 그날의 지출을 위해 앞치마 주머니에 몇 장의 지폐를 넣어두곤 했죠. 제 아들 민호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물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회계사입니다. 아버지, 은퇴 자금으로 얼마나 모으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가게가 있잖니. 힘이 있는 한 일할 거야. 그때 그가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루 12시간씩 일하실 수 없게 되면요? 비싼 의료치료가 필요하다면요? 요즘 국민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겨우 충당할 수 있어요. 그 대화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같은 주에 가게 냉장고를 교체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500만 원의 지출이었죠. 처음으로 비상자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거의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언제나 더 신중했고 자신만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저축을 보관하는 과자통이었죠. 비상용이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과자통이 그때까지 제가 내린 모든 재정 결정보다 현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가게와 집의 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섞나요? 가게는 마치 큰 저금통 같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습니다.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닫을 때 돈을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상품 보충용, 다른 하나는 고정 비용용, 또 다른 하나는 비상용 등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돈이 거기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물을 눈앞에 두고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저를 동기부여했는지 아세요? 민호가 간단한 계산을 보여주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매달 50만 원씩 모으면 5년 후에는 3천만 원이 됩니다. 이자는 제외하고요. 그 말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축한 모든 동전이 미래를 위한 벽돌 한 장이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이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지식을 쌓아 일부 채권 투자도 했습니다. 민호는 경제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으로 입원했던 때를 떠올리며 모든 것을 개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했다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일부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고와 구매를 더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문제였습니다. 작은 노트, 나중에는 손주들의 도움으로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를 사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 인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사업을 이어받고 싶어 했지만 그의 방식대로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안에 그가 완전히 인수하고 저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73세인 저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준호의 손에 맡겨진 가게는 현대적인 미니마켓으로 변모했고 우리가 합의한 수익 배분은 중요한 추가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수년간 모은 돈은 여러 상황에서 저를 구해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했을 때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부엌을 개조하고 싶어 했을 때 빚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재정을 정리하지 않은 내 또래 친구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요. 물론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중요한 건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때때로 은퇴하고 국민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매달 말에 동전을 세야 하는 지인들을 봅니다. 그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손주들의 대학 학비를 도울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제가 50대 이후에야 갖게 된 재정 마인드를 이미 갖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 큰 손녀 수연이는 15살에 벌써 자신만의 저축 계좌를 갖고 있어요. 항상 말하듯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걱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을 정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는 평온함을 갖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고 재정을 정리한 후 저는 더 소중히 돌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고백하자면 이것은 제 세대의 남자, 특히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자란 저에게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은 약 5년 전 제 오랜 친구 성준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최근 몇 년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핑계가 있었죠.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의 약속이 있어서, 서울의 교통이 점점 더 나빠져서. 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역사의 한 조각이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다른 친구들을 손가락 사이로 놓치고 있었을까요? 머릿속으로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나와 함께 바둑을 두던 재훈이, 30년간 이웃이었다가 시골로 이사한 철수,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만 보는 제 동생 정호까지. 제 평생의 동반자인 미영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정은 식물과 같아요. 매일 물을 줘야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고집스럽게 진정한 우정은 관리가 필요 없다고 대답했죠.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물론 필요했고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산책 후 저는 재훈이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날씨와 축구 경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도 당뇨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식단과 운동에 대한 경험 공유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제 변화를 본 아들 민수가 저에게 카카오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에 쓸모가 있나?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 하지만 부산에 사는 동생 정호와 화상 통화를 하고 오랜만에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이 기술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옛 동네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구 친구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매일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고 옛날 사진을 올리고 농담을 합니다. 때로는 좀 부적절하기도 해요. 고백하자면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지만 세월이 주는 지혜와 함께 말이에요. 미영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노인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공유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목요일마다 열리는 사교 댄스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손주들과 다시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는 게임이나 듣는 음악의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요즘 음악이 여전히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의 미소를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막내 아들 준호가 멋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게 뒤편에 카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빠 단골 손님들이 아빠와 대화하는 걸 그리워해요 라고 그가 말했죠. 이제 매일 오후 그곳은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오랜 단골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항상 사업의 중심이었던 그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새 휴대폰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포기하는 대신 손녀 수연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후를 보냈고 그녀는 인내심 있게 저를 가르쳤고 저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대 간 연결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결혼 45년째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목요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댄스 수업 후 마치 연인처럼 둘이서만 특별한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친구들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멀리 이사 갔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거리를 핑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상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가능할 때 방문합니다. 재훈이의 말처럼 우리는 잊혀졌을 때만 진정으로 죽는 거야.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같은 수중 운동 교실에 다니는 윤기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이민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매주 만나 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날 73세의 저는 50세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번의 대화, 만남, 주고받는 메시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지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영이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우리는 단 하루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와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변화. 이 5글자짜리 단어가 한때는 저를 얼마나 두렵게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 김상철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제자리에 두길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면 왜 바꾸나요?가 제 모토였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유일한 불변의 법칙이 변화라는 것을 가르치는 재미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들 준호가 가게를 전산화하자는 아이디어를 들고 왔을 때가 어제 같습니다. 아빠 재고 관리, 카드 결제, 전자 영수증 발행을 위해 컴퓨터가 필요해요.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검은 표지의 노트로 모든 것을 관리해왔고 모든 제품과 가격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 뿐이야 라고 불평했죠. 노인복지관의 인터넷 수업 덕분에 저보다 더 빨리 적응한 미영이 제게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진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그렇듯이 옳았습니다. 가게에 컴퓨터를 들여놓은 첫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만 타자를 치고 키보드에서 글자를 찾는데 30분이나 걸렸으며 겨우 찾아도 가격이나 수량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웃음을 참으려 애썼고 나이 든 단골들은 아, 김 사장님도 결국 이 길로 가시는군요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5살밖에 안 된 손녀 지현이가 저의 개인 기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자와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이제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세요. 조금씩 그 무시무시한 괴물 같던 컴퓨터가 동맹군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정확히 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 심지어 언제가 할인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지까지 알려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사가 우리 2층 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왔습니다. 김 사장님, 이 계단들은 위험해요. 당신의 관절염과 김 여사님의 고혈압을 고려하면 더 적합한 곳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운 집에서 이사를 한다고요? 구석구석마다 추억이 있는 곳을, 문틀에 아이들의 키 자국이 남아있는 그 집을? 절대 안 돼요가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미영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결국 4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를 갈다가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후에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영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집에 계속 살 경우의 장단점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위험한 계단, 관리하기에 너무 큰 마당, 노인에게 맞지 않는 화장실, 보건소와의 거리, 자녀들이 노인복지관 근처의 1층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더 작았지만 우리 나이에 맞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24시간 경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이제 준호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사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포장하는 물건마다 추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버리기 힘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간직하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새 아파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줄어들면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사와 함께 다른 조정들도 따라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차 걱정은 안녕.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편리함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물과 쌀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요. 심지어 화상 진료까지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적응 중 하나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혼자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자녀들의 조언이든, 집을 정돈하는데 도우미의 도움이든, 심지어 관절염이 심한 날 지팡이의 도움을 받는 것이든 말이죠. 한때 저를 두렵게 했던 기술은 소중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들과 매일 연락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어린 시절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튜브에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조리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웁니다. 제가 73세의 나이에 손주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모든 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내가 귀가 먹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작게 해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요일 점심 식사에서 대화의 절반을 놓치고 손주들이 모든 것을 3번씩 반복해야 할 때 좌절하는 표정을 보고 나서야 이 변화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유연해졌어요 라고. 그녀는 45년 동안 저를 사로잡은 그 미소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녀 말이 맞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수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우 지치고 어디로도 가지 못하죠. 오늘날 필요한 변화에 저항하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제 경험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각각의 적응이 결국 삶의 질을 높였다고 말해줍니다. 늘 말하듯이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선택권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가게 열쇠를 아들 준우에게 완전히 넘겨줬을 때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그곳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 갑자기 저를 정의하던 그 일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김상철은 누구지? 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자문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용하다는 느낌, 목적이 있다는 느낌 말이죠. 미영이 제 불안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게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이제는 인생을 돌볼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이란 게 뭘까요? 자녀들은 이미 다 자랐고 가게는 좋은 손에 맡겨졌으며 저에게는 남는 시간이 넘쳤습니다. 그때 자유시간이 있다고 해서 삶이 비어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할 시간이 없었던 일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손주들과 통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녀 지현이 저에게 인내심 있게 가르쳐준 것이 생각나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우리는 시니어를 위한 기술, 비공식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와 처음으로 화상통화에 성공한 누군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독립성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관점을 바꾼 것은 동네 도서관의 살아있는 기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죠. 저는 가게에 대한 기억,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민자들의 옛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인터넷 없는 삶이 어땠는지, 옛날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휴대폰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동네에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젊은이들에게 전통 한식 요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제 아내가
청년들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우리의 역사를 전하는 거지.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준호가 가게, 이제는 현대적인 미니마켓이 된 의 자문역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모든 기술을 도입해도 아빠가 항상 가졌던 서비스의 본질은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새 직원들을 교육하러 갑니다. 단순히 제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고객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만드는 방법 또한 전일제 할아버지가 되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가게 일로 바빴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기술에 대해 배우고 막내 민준이와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배웠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간인 서연이와는 제 새로운 취미인 디지털 사진을 함께합니다. 사진 찍기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가족의 기본적인 사진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동네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변화와 인물들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종로의 추억이라는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 렌즈를 통해 동네의 역사를 말해주는 작은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는 자원봉사 그룹에 참여합니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저 대화를 나눕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받는 모든 미소는 제가 아직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는 제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이야기, 종로에서의 어린 시절, 미영을 만난 방법, 가게의 역사 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일요일 점심때 일부를 읽어줄 때 정말 좋아합니다. 목적의식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유용하게 살고 변화를 만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이웃의 온라인 쇼핑을 도와주거나 젊은이에게 옛날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자원봉사나 동네 역사 기록과 같은 더 큰 프로젝트일 수 있죠. 오늘날 73세의 나이에 매일 아침 의미 있는 일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약속들, 돕기로 한 사람들, 함께하기로 한 순간들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가게는 저에게 일과 헌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새로운 단계는 매 순간, 매 만남, 함께 나누는 매 미소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기에, 배우기에, 기여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살아온 세월의 지혜와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특권을 가지고 있죠. 이보다 더 큰 목적은 없습니다. 가게 열쇠를 아들 준호에게 완전히 넘겨줬을 때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그곳은 제 삶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 갑자기 저를 정의하던 그 일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강민수는 누구지? 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며 자문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용하다는 느낌, 목적의식이었죠. 미영이 제 불안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게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이제는 인생을 돌볼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이미 장성했고 가게는 좋은 손에 맡겨졌으며 저에겐 남는 시간이 넘쳤습니다. 그때 여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삶이 공허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할 시간이 없었던 일들로 채울 기회였습니다.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손주들과 통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녀 소피아가 저에게 인내심 있게 가르쳐준 것이 생각났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시니어를 위한 기술, 비공식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자녀와 처음으로
영상 통화를 성공한 누군가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은 듯한 이들에게 독립성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관점을 바꾼 것은 동네 도서관의 살아있는 기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죠. 저는 가게에 대한 기억,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민자들의 옛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인터넷 없는 삶이 어땠는지, 옛날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휴대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미영도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젊은이들에게 전통 한식 요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제 아내가 젊은이들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